자, 이번에 이제 판다스라는 판다스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볼 텐데요. 판다스에는 크게 두 가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라는 자료형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 표 형태를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판다스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파이도 임포트를 해야 되고 판다스도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리스트 데이터를 시리즈로 바꿔서 출력을 시켜 볼게요. 예, 판다스에서 시리즈라는 것은 1차원 배열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썬의 원래 리스트죠. 리스트를 판다스 자료형의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시리즈라는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보시면 출력 결과를 보시면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했고 타입 보니까 타입에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즈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죠. 사이즈, 데이터 개수를 보니까 그 안에 값이 4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리스트가 판다스의 시리즈 타입으로 변환이 되면서 보시면 이렇게 숫자 인덱스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여기 보면 인덱스 그랬죠. 인덱스에다가 숫자 0, 1, 2, 3 대신에 A, B, C, D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형으로, 그러니까 숫자 인덱스 대신에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글을 써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의 인덱스가 0, 1, 2, 3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딕셔너리죠. 중괄호가 있고 앞에가 변수명, 콜론, 뒤에 값이죠. 자, 이런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딕셔너리를 그냥 찍어 볼게요. 자, 출력해 보니까 이 딕셔너리가 그대로 이게 출력이 됐는데 이거를 판다스의 시리즈로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바꾸면 이 앞에 키 값들이 행의 인덱스가 되고요. 이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의 형식이었다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의 형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2차원 리스트죠. 2차원 리스트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여기 행의 인덱스와 컬럼의 인덱스를 우리가 문자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타입 찍어보고 개수도 찍어볼게요. 네, 그래서 보니까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3으로 나오고 있죠. 3이라는 건 이 건수가 크게 이제 1차원이 3개가 들었다는 얘기죠. 3행짜리란 뜻입니다. 3줄짜리란 뜻입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게 지금 딕셔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죠. 앞에가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인데 값을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필드로 컬럼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컬럼이고 컬럼의 값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체중, 신장, 성별. 네, 이렇게 해서 이 TBL의 이 필드들 중에서 웨이트만, 네, 체중만 선택을 해봤더니 이렇게 체중만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또 두 개를 집어넣었죠. 몸무게와 키를 출력하세요 해서 몸무게와 키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키가 160보다 크거나 같은 자료들만 선택하세요 했더니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성별이 M인 값을 뽑아 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자, 소트가 됩니다. 넘파이에서도 소트가 있지만 이 판다스에도 sort value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필드가 height, 키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정렬되고 있죠. 근데 여기 ascending에다가 false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예, 중괄호가 있고 키값 변수명이고 콜론 뒤에가 값인데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출력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여기가 키값들이 보면 필드명이 되고요. 나머지 이 리스트가 자료용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값들을 확인하려면 values 하면 됩니다. values 하면 이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 이 내부의 데이터들 있죠. 예, 이것들. 그러니까 이 필드명하고 숫자 인덱스, 행의 인덱스를 뺀 실제 데이터 값들이 2차원 배열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컬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의 이름을 num으로 바꾸고 컬럼의 이름을 info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컬럼인데 info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0번, 1번 행의 인덱스 값을 num으로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데이터에 필드명을 준 거죠. 컬럼에다가 year, names, point하고 자, 페널티라는 값을 새로 집어넣었죠. 근데 지금 이 인덱스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컬럼에다가 year, names, point 있는데 페널티라는 값은 원래 없었는데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비어있죠. nan이 뭐냐면 not a number. 이거는 값이 빈 값이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측 값이라고 해요. 예, 측정이 안 됐다. 비어있다는 거죠. DB로 말하면, 프로그램에서 말하면 null이죠. 예, 값이 안 들어가, 입력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값들은 나중에 이게 계산을 할 때 문제가 돼요. 빠지고 계산이 됩니다. 뭐 평균을 낸다든지 뭐 할 때 이 NA에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대체값을 주는 게 좋습니다. 대체값을 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NAN 값에다가 제로를 한번 넣어보죠. 자, fill NA 하면 NAN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실행시켜 보니까 NAN이 제로로 바뀌죠. 예, 결측값을 제로로 채워봤고요. 그럼 다시 보니까 자,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df2를 결측값을 채웠잖아요. 결측값 채웠는데 df2를 보면 여전히 nan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df2를 0으로 채웠는데 df2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0이 채워진 값을 꺼내고 싶다. 그럴 때는 좌변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새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df3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0으로 채워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3의 값을 보세요. 그러면 제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가공을 한 다음에는 좌변에 한 번 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 2에 describ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초 통계량, 기본 통계량을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있으면 df2 describe 했더니 어때요? 자, 연도하고 지금 df3로 해볼게요. 3로 해보죠. 그러면 변수가 3개가 됐으니까요. 자, 연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5건이에요. 근데 평균 값이 2016. std는 뭐냐면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이 같아도 평균에서 값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게 있고 모여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표준 편차가 값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같은 평균이 같더라도 데이터 분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최소값이 2014, 또 최대값이 2018. 예, 그리고 여기 25%, 50%, 75% 이건 뭐냐면 4분위 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키값이 이제 필드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예, 이름, 뭐 연도, 포인트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의 이름과 행의 이름은 이렇게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 인덱스, 이걸 안 주면은 기본적으로 숫자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셀을 일단 이거 해보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지금 위에 값이 있어서 그런데 df2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 자체가 지금 값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필드에 값이 있기 때문에 필드명은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숫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숫자 인덱스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컬럼뿐 아니라 인덱스까지 줬죠. 그리고 컬럼에는 페널티라는 값이 없었는데 페널티를 추가하니까 NaN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값이 아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 이어 필드만 선택하면 그 필드만 출력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름만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대괄호하고 따옴표를 쳐도 되고요. 점하고 그냥 필드명을 적어도 같습니다. 같은 방법이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행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안에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2개가 나오고요. 아까 이 페널티라는 필드를 보시면 값이 지금 빈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df하고 페널티 필드를 보니까 na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률적으로 0.5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죠. 0.5라는 값을 넣어봤고요. 값이 바뀌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인 값이 아니라 하나씩 세부적인 값을 주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 값에 0.1, 두 번째에 0.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때 이 ar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에 내장된 함수 중에 range 함수랑 비슷한 건데요. numpy에서 또 제공하는 함수인데 10에서 14까지. 자, 마지막 15면 마지막 값에는 1을 빼야 됩니다. 10에서 14. 그래서 10에서 14까지 값이 들어가 있고요. 자, del이라는 게 변수 값을 삭제하는 거죠. del하고 age라는 필드를 지워주세요. 하니까 이제 지금 잠깐만 age가 원래 있었는데 지워진 거죠. 여기는 필드를 추가했던 거죠. 자, 원래 age라는 필드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추가를 했고 필요 없으면 del로 필드를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 이 인덱스와 컬럼의 이름을 주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컬럼 이름이 있고 인덱스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타이틀은 없죠.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인덱스의 네임은 order, 컬럼의 이름은 info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 info하고 order라는 타이틀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 뭐 어떤 일부 행을 선택하거나 또는 일부 컬럼을 선택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자, 0에서 3 하면 0부터 2란 얘기죠. 마지막 값은 2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행이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냥 df 데이터 프레임 하면 전체 5행인데 0번 행부터 2번 행까지란 얘기죠. 그래서 3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ROC라는 함수가 있어요. ROC는 특정한 행을 선택할 때 보시면 이름이 지금 2라는 행을 뽑아내고 싶어요. 여기만. 그럴 땐 ROC에서 뽑아내면은 두 번째 행만 뽑아냈고요. 또 두 번째 행부터
2부터 4까지 뽑아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부터 4까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LOC 함수가 방금 전에는 행만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행과 컬럼을 필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가 행이고 쉼표 다음에 열이에요. 그래서 행은 2부터 4까지, 열은 포인트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자, 앞에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필드죠. 근데 이렇게 콜럼만 찍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란 얘기예요. 행은 전체 행, 필드는 이어와 네임스만 해서 출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ILOC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ILOC하고 3. 그럼 이거는 인덱스만으로 숫자 인덱스만 쓸 수가 있는 거죠. ILOC는 아까 LOC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드명을 썼잖아요. 직접 필드명을 썼는데 이름을 썼는데 ILOC는 숫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행. 또 이거는 행은 3번 행부터 4번 행까지, 끝에는 마이너스를 하니까요. 숫자는 0부터 1까지, 2는 빼고 0부터 1까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인덱스를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데 행은 0번, 1번, 3번만 필요하고 열은 1번, 2번만 필요하다. 자, 앞에 콜럼만 찍혀 있으면 전체죠. 행은 전체, 열은 1번부터 3번까지. 네. 자, ILOC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이죠. 그러면 1행, 1열 하나만 뽑아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DF 이어가 2014보다 큽니까? 하면, 자, 지금 DF 이어만 먼저 한번 우리가 출력을 시켜 볼게요. 자, 이어만 보니까 어때요? 2014부터 2018까지 5개 값이 있죠. 근데 2014보다 큽니까? 하면 각각의 값들을 다 비교해요. 자, 첫 번째 값 2014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폴스가 나오고 2015는 2014보다 크니까 true, 2016이 2014보다 크니까 true. 자,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반복문이 돌아가는 거죠. 전체 데이터가.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true인 행들만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행은 true인 값만 선택하고 컬럼은 전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데이터 프레임 조작을 해보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numpy에서 난수 발생시키는데요. rand n 하면 정규 분포, 데이터가 이제 골고루 생성이 되는 거예요. 쏠리지 않고 한편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생기게 되는 거죠. 6행 사열입니다. 자, 이거를 따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numpy로 가야죠. numpy에 랜덤값 하니까 어때요? 지금 6행 사열에 난수가 발생이 되고 있죠.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지금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numpy 배열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표형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덱스 레이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 인덱스로 0부터 시작하는 숫자 인덱스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컬럼을 지정하고 또 날짜에다가 인덱스에는 날짜를 주는데 이게 참 좋은 기능이, 자,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25일부터 6일 동안, 그럼 우리가 이제 윤년 계산도 해야 되고 29일까지인지 이런 게 좀 계산을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 레인지 함수 쓰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28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나와요. 6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최근에 2016년이 윤년이었나요? 2016년 볼게요. 2016년 보니까 2016년 윤년이 아니었군요. 12년? 자, 이렇게 뭐 윤년 계산도 되고 하니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제 지금 6으로 돼 있는데
이 위에 데이터가 지금 6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일치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그럼 50행 사열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50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도 날짜를 한 50개로 키워보면 예, 2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50일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안 보이니까 짧게 할게요. 6개만 할게요. 네,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니까 예, 아까는 처음엔 숫자 인덱스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열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드랍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드랍 함수는 지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A라는 행을 지우세요 그랬는데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좌변에다가 할당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뭐 3.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3를 보니까 예, 그건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필드를 지울 때는 하나를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좌변에다가 뭔가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A, B, C 다 지우세요. 엑시스가 1이면 컬럼이고 0이면 행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A, B, C 다 지웠죠. 지금 D만 남았죠. 예, 데이터 분석용 함수인데요. 체중과 신장에 대해서 예, 이렇게 딕셔너리 사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필드명이 잡히게 되고 행들은 따로 이름을 준 게 없으니까 숫자 인덱스로 잡혔죠. 자, 그러면 이거 합계를 이제 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자, 세로 방향으로 합계를 낼 수가 있고 또 가로로 낼 수가 있죠. 세로 방향으로 이 sum이라는 함수로 출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엑시스에다가 제로 하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해줘요. 합계 같은 거 우리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하려면 엑시스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네, 가로 방향으로 합계가 나오게 되고요.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민 함수입니다. 네, 민 함수 평균값, 신장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바라는 건 분산,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이게 값이 흩어져 있는지 네, 분산값이고요. 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4행 3열의 랜덤 값이고요. 여기는 행의 인덱스, 행의 이름, 컬럼의 이름 만들어서 df3 만들었고요. 자, 람다식이라는 건데요. 람다식은 보통 이제 람다하고 여기가 콜론 앞에가 입력 데이터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온다. 이런 게 람다식입니다. 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라고 할 수 있죠. 함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x가 들어가면 리턴이 될 때 x의 맥스 값에서 x의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가지고 리턴해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함수를.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 대신에 간단하게 람다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만들었고 apply라는 함수가 있는데 각 열, 지금 열이 지금 2개죠. 키하고 열이 여기서는 3개죠. B, D, E 3개죠. 그럼 3개면 3번 다 함수를 매번 호출하지 말고 apply 함수에다가 함수 이름을 적고요. 여기 엑시스에 제로 하게 되면 각 열 방향으로 함수가 3번 다 호출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반복문 돌려서 조작하려면 좀 꽤 시간이 걸리죠. 자, 이번엔 엑시스에다가 1 하게 되면 각 행별로, 가로, 여기 행별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죠. 자, 뒤에 데이터란 디렉토리에 input.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오픈, 파일을 오픈하는 거죠. R은 읽기 전용이고 new line에 공백을 했죠. 그러면 계획 문자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안 붙이면은 빈 라인이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돌려버리면 코드에 가서 읽어보면은, 예, 일단 여기서는 빈 라인이 추가가 안 됐는데, 그 공백 문자가 있으면 이거를 무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파일을 입력용 파일이고 출력용 파일이죠. 이게 한 줄을 읽어드리는 거죠. 파일의 한 라인을 읽어드려라. 근데 그거를 스트립하라는 얘기는 문자열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공백들을 지우라는 뜻입니다. 지우고, 자, 이 쉼표. CSV 파일은 컴머, 쉼표로 나누어진 파일이죠.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 한 라인을 읽어드린 다음에 쉼표, 컴머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야 되겠죠.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출력이 돼서 여기가 첫 라인이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터, 파일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 조인이라는 함수는 쉼표랑 이 뒤에 거를 합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맵이라는 함수는 지금 헤더 리스트 안에 각각의 요소들이 있죠. 각각의 요소들을 스트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조인 함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연결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리스트 1에 0번, 자,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0번이 10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 1에 1번은 20. 숫자거든요, 지금. 숫자랑 숫자는 조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스트링으로 바꿔서 여기도 스트링 바꾸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꾸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숫자끼리는 조인이 안 되니까 값을 스트링으로 각각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리스트가 길어지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맵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맵이라는 함수 써서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들이 있죠. 각각의 요소들을 스트링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만들고 두 번째 만들어서 계속 연결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들어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더 문자열의 각각의 필드, 쉼표를 구분자로 쪼갠 그 필드를 각각 연결하라는 얘기죠. 연결하고 마지막엔 줄바꿈을 하세요. 예, 이 한 라인이 지금 기록이 된 거고요. 자, 폼은 돌려서 이게 한 라인을 읽어드린 거죠. 한 라인의 그 좌우 공백을 제거하고 역시 여기도 스플릿이니까 쉼표를 기준으로 쪼갠 거죠. 네, 나눈 다음에 출력을 시킨 게 이 데이터들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또 파일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퍼미션 디나이드는 파일을 열어놔서 그래요. 지금 CSV가 열린 상태에서 하니까 쓰지 못하겠다. 지우겠습니다. 네, 지금 잘 화면에 출력됐고 그게 또 파일에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파일이 없었는데 네, 실행시켜 보니까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input.csv를 그대로 읽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시킨 거죠. 네, 지금 한 방법이 외부 모듈을 쓰지 않고 파이썬의 그냥 순수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파일을 열어서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리스트를 쪼개가지고 반복문 돌려서 작업을 하고 있죠.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됐죠. 아까 반복문도 쓰고 많은 작업을 했는데요. 예, input.csv 읽어드렸고요. 예, 한 줄이면 끝납니다. 자, read csv라는 함수 쓰면 파일을 바로 여기서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읽어왔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CSV로 저장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CSV로 바로 익스포트 하면 돼요. 그래서 파일이고 인덱스 false 하게 되면 인덱스는
빼고, 앞에 지금 여기 0부터 10일까지 있잖아요. 이거 빼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행시켜 보니까 잘 읽어서 출력을 했고요. 데이터에 보니까 D 드라이브의 아웃풋으로 했는데 D의 데이터의 아웃풋으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output to CSV 생겼죠.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다 끝난다는 거죠. 판다스로 하니까. 자, 그러면 앞에 인덱스를 한번 포함시켜서 해볼게요. 여기 펄스를 빼고, 그러니까 여기를 빼면은 기본값은 인덱스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 파일을 지금 열어놓으면 안 되고요. 닫았다 다시 열게요. 다시 닫았다 열게요. 기본값이 지금 이제 어때요? 인덱스가 앞에 붙었죠. 파일을 열어놓고 하지 마시고 파일을 닫았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판다스가 아니라 파이썬에 내장된 CSV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 내장된 CSV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이 with는 close를 할 필요가 없죠. input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CSV in 파일, 이게 이제 파일을 가리키는 파일 변수가 되겠네요. 자, 쓰기 전용으로 또 만들어 놨고요. 자, csv.reader 하게 되면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이고, 딜리미터는 구분자입니다. 필드 구분자. 그러면 쉼표 단위로 끊어가지고 리더로 값을 가져오게 되고, 라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파일 리더에서 이 포문이 돌면서 이게 한 줄씩, 한 라인씩 읽어드리는 코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한 라인씩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이렇게 쭉 시키고 있고요. 그거를 파일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자, 결과가 나오고, D의 데이터의 output 3, output 3에 보면 output 3가 생겼고, 열어보니까 그대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행만 선택하고 싶을 때, 아까 읽기용 파일, 쓰기용 파일 읽어드리는 데까지 갔고요. 넥스트에서 한 라인 헤더 읽어드리는 데까지 똑같고, 헤더를 저장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이 로우가 하나의 행이에요. 행에 0번이라는 게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있는 필드, 스트립하면 좌우 공백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그러니까 0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파일로 보면은 이게 0번, 얘가 0번이고 1번, 2번, 3번 이거죠. 자, 여기서 코스트에서 스트립 달러 하면 달러를 지어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풋 파일을 좀 고쳐볼게요. 지금 앞에 이제 달러가 이렇게 붙어요. 엑셀에서 하지 말고 CSV로 할게요. CSV로 읽어서 여기 보면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달러 붙일게요. 앞에 달러 붙여보고, 저기 하나만 붙여보죠. 달러를 붙였습니다. 자, 달러를 붙였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프로그램 이 전에 걸 돌려보면 이렇게 달러가 표시가 되잖아요. 달러. 여기 아웃풋 3 열어보면은 달러가 표시가 되죠. 근데 저 달러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립 달러 하게 되면 그 달러 문자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쉼표는, 컴마는 빈칸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도 보면 쉼표가 또 있잖아요. 보면 달러가 있고 중간에 또 쉼표가 있단 말이죠. 이걸 지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자, 이 코스트가요, 금액이 자, 0번부터 해서 3번, 그러니까 네 번째 필드죠. 입력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제가 달러를 앞에다 붙여놨거든요. 달러하고 중간에 쉼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럼 달러 쉼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요. 자, 21번 라인의 에러인데 바로 이 부분의 에러입니다. 지금 이 코스트 값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플로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달러나 쉼표나 이런 것들은 못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달러나 쉼표나 이런 값들은 제거를 해야만 계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거죠. 달러 지워버리고 또 쉼표도 지워버리고 그래야 이제 계산이 되니까. 저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계산용으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죠. 그리고 공급자가 서플라이어 Z고 또 코스트가 600 이상인 값들만 저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과물을 보면은 자, 이건데 지금 코스트가 자, 그래서 코드를 좀 바꿨는데 서플라이어 이름이 A이고 AND 그리고 코스트가 60만 이상인 행만 선택하세요 했더니 원래 인풋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그 중에 A가 4개인데 60 이상인 애들은 2개밖에 없죠. 여기 2개만 저장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행하고 결과를 보니까 2개만 저장이 잘 됐죠. 그러니까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필터링을 했는데요. CSV를 읽어드리고 아까도 봤지만 달러 이런 문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코스트에서 코스트를 일단 str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 중에 달러를 지우라는 뜻이죠. 그럼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앞에 달러가 있었어요. 얘를 지워야지 변환이 되잖아요. 얘를 지우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쓴 겁니다. 코스트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 중에서 달러를 지워라. 앞뒤에 있는 달러를 지워라. 앞에 있는 달러 지워졌겠죠. 그리고 그거를 플로트로 바꿔라. 여기가 타입이 플로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조건을 걸 때 서플라이어 네임 이게 필드가 항상 스트링이라는 보장이 없죠.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죠.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 중에 A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까? 네, 데이터에 보니까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렇죠. 그럼 A 중에서 코스트가 60만 이상, 60만보다 큰 값들 60만보다 큰 값들이 2개네요. 근데 아까 이게 OR 조건이고요. 이게 OR 조건이고 이게 AND 조건이에요. AND로 하면은 2개를 줄어들겠죠. 그리고 앞에 이 쉼표가 있으니까 쉼표 앞에는 필드가 되겠죠. 행이 되겠고 뒤에가 컬럼이 되겠죠. 컬럼은 모든 컬럼, 필드는 행은 2개. A고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네임이 A가 되고 코스트가 60만보다 큰 2개의 행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 폴스 했기 때문에 번호가 넘어가지 않고요. 네, 그러면 실행시켜 보면 답이 2개만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를 OR로 해보겠습니다. OR로 하게 되면 예, 지금 60만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것들이 60만보다 큰 값들이 여기고 또 A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선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input.csv 읽어드리고요. 어떤 날짜 범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뽑고 싶을 때 여기가 시작 날짜고 종료 날짜거든요. 그러면 이제 ROC 함수를 사용해 봤는데 자, ROC 앞에가 행이고 쉼표 뒤에가 열이에요. df ROC 여기가 이제 행의 범위가 되겠고 쉼표 열의 범위입니다. 자, 근데 행의 범위가 구입 일자가 이 데이트 이 안에 이즈인이라는 게 여기가 시작 날짜고 종료 날짜예요. 이 날짜 안에 포함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진이라는 게 이 날짜의 범위에 포함되는 값들만 뽑아내서 행을 선택하고 열은 다 선택하라는 얘기죠. 네, 그걸 갖다가 저장을 시키는데
인덱스 값은 빼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실행시켜 보면 날짜에 해당된, 날짜 범위에 해당되는 값들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put.csv 읽어서 output7.csv인데 ILOC하고 지금 LOC하고 사용법을 다시 익히는 거예요. ILOC는 앞에 I는 인덱스입니다. 숫자 인덱스만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행이죠. 행은 콜론만 찍혀 있으니까 앞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체 모든 행. 열은 0번하고 3번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0번이고 1번, 2번, 3번이죠. 여기랑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두 개만.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여기하고 코스트 두 개만 출력이 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봅니다. 8번으로 가는데요. 이번엔 LOC 함수. LOC 함수는 이렇게 필드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자열 인덱스. 앞에 행은 똑같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만 적느냐, 필드명을 적느냐 차이죠. 같은 결과입니다. 실행시켜보면 8번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판다스로 우리가 CSV 데이터를 CSV 파일에서 읽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저장하는 코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파이썬은 에러가 나면은 맨 밑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보면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라인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 몇 번째 라인에 화살표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럼 3번 라인 여기. 근데 이 줄번호가 뷰에 가보면 토글 라인 넘버스에 보면 기본 값이 줄번호가 없거든요. 뷰에 토글 라인 넘버스에서 줄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3번 라인의 문제다. 그리고 이 SQL 모듈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pip 인스톨러로 설치를 해야 돼요. pip 인스톨 설치. 그러면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석세스가 떨어지면 성공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PyMySQL이라는 모듈이 또 없답니다. 이것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 모듈을 직접 깔아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pip install PyMySQL. 역시 또 서버에서 정보 수집해서 자, 지금 잘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니까 에러가 없이 잘 떨어졌죠?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건 판다스고 넘파이고요. 이게 지금 크리에이트 엔진이라는 그 SQL 알게미에서 크리에이트 엔진이라는 여기 모듈에서 불러왔죠. PyMySQL. 그리고 MySQL DB를 이제 설치하라 이런 뜻이고, MySQL DB를 이제 불러왔어요, 모듈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MySQL에 접속하는 코드입니다. 자, 근데 MySQL 플러스 MySQL DB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것도 이제 모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yMySQL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연결 문자를 보면은 이런 식인데요. 여기 문자를 여기가 아이디입니다. 콜론 뒤에가 사용자 비밀번호가 되겠고요. 여기가 호스트죠. 지금은 로컬호스트가 되겠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규칙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코딩이 또 중요하겠죠. UTF-8 UTF-8이 인코딩 표준이죠. 그리고 엔진의 커넥트, 이때 이제 DB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MySQL 접속이 되고, 자, 이건 CSV를 읽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CSV 읽어올 때 지금 우리가 읽어오는 input.csv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엔진이란 말 붙였고 인코딩이란 말 붙였잖아요. 빼고 해볼게요. 빼고 실행시켜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경고나 에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 이 기반 언어가 C 언어로 돼 있어요. C 언어로 판다스, 그러니까 많은 패키지들이 C 언어로 개발된 패키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 기본 엔진이 C 언어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썬 엔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글 파일 잘 불러올 수 있고요. 한글이 깨지는 경우는 인코딩에다 UTF-8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CSV 불러오고, 그 중에서 이제 헤드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만 표현을 하는데, 셀을 좀 나눴습니다. 모듈들 불러왔고, MySQL에 접속하는 코드고요. 여기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고는 뭐 큰 문제 없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SV를 불러오는데, 보시면 df.head, 헤드라는 함수는 뭐냐면, 지금 행이 많을 때 상위 5개, 최상 첫 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보여주는 함수가 헤드 함수예요. 그래서 5라인만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코드예요. name은 테이블의 이름이고요. 여기 CO에는 커넥션, DB 커넥션이 지금 엔진 연결돼 있죠. engine.connect에서 MySQL에 접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에 엔진 하니까 엔진이 이 MySQL 접속 정보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이 기존에 존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리플레이스 하면 지우고 덮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덱스는 폴스. 인덱스는 뭐냐면 이거 앞에 0, 1, 2, 3, 4 이거 있죠? 이게 인덱스예요. 이 인덱스도 같이 가져가고 싶으면 true, 인덱스 필요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지금 실행했잖아요. 자,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텐데 가서 볼게요. 자, show tables 명령어를 해보니까 거기서 방금 만든 input이라는 테이블 보이죠? 셀렉트 해볼게요. 자, input 테이블 잘 불러오고 있죠? CSV 파일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인덱스에 폴스를 해봤는데 인덱스를 true로 해볼게요. true. 그러면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고 셀렉트를 또 해보면 이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덱스라는 행이 들어가죠. 근데 인덱스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인덱스를 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MySQL에 접속하는 코드, 그 다음에 여기는 CSV 파일을 읽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컬럼이 좀 중요한 게요. 컬럼의 이름을 이게 주는데 여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필드명이 지금은 우리가 필드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잘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이제 컬럼, 물론 이제 우리가 CSV는 CSV의 첫 라인을 이렇게 필드명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내가 좀 예를 들어 바꾸고 싶다. 필드명을. 여기를 뭐 이제 제조사, 주문번호, 파트 넘버가 뭘까요? 코스트가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구입일자.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테이블을 보면은 필드명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명을 CSV랑 그대로 똑같이 하고 싶을 때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필드명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명령어가 유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정의하면 이게 이제 테이블의 필드명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좀 약간 좀 사이즈가 큰 파일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항공운항 데이터
그 분석을 할 텐데요. 예. 자, 이 항공 운항 데이터 다운로드 주소는 이 주소죠. 이게 이제 스탯 컴퓨팅이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 엑스포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2009년도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과에 보면은 포스터 리절트 보면 이게 1등상 받은 팀이 이렇게 분석을 해냈어요. PDF 블로그인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도 하고 분석을 해낸 거죠. 예. 거기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데이터 눌러보면은 1987년부터 2008년도까지 데이터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3년치, 최근 3년치만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많죠. 그래서 여기 에어라인에 보면 이 3년치를 지금 받은 거고요. 지금 파일 하나가 지금 한 600메가 정도 되니까 지금 1.8기가거든요. 이거 하나 열어보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디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렉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CSV 파일을 불러올게요. 세퍼레이터, 필드 구분자는 쉼표, 컴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3년치 데이터 불러와서 df 어펜드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로 말하면 엑셀 시트 1개. 얘가 이제 시트가 3개잖아요. 3개의 시트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합치는 명령어가 어펜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합치세요. 또 데이터 프레임 1에다가 끝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3 합치세요 하면 3년치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df1에. df1의 shape 해보면 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행의 수고 이게 필드예요. 필드. 컬럼. 컬럼을 보니까 이런 컬럼들이 나오죠. 연도, 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지연 시간 이런 정보들이 쭉 있어요. 거리, 운항 거리가 어떻게 됐고, 캔슬, 운항 취소 여부, 또 어느 공항에서 시작해서 어느 공항에 갔는지,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 또 항공사는 어디 항공사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쓸 건 아니고요. 연도, 월, 지연 시간, 출발 지연 시간, 도착 지연 시간에 대한 필드만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헤드를 보니까 마지막 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이제 결측 값들이 있어요. 중간에 빈 값이 있으면 그런 값들을 지워라. 결측 값, 빈 값은 지울 수도 있고 어떤 값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건수가 많으니까 지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건수를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그룹 바이, SQL처럼 그룹 바이 명령어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에서 연도와 월, 연도와 월 순으로 이제 합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2006년 1월에는 지연 시간이, 지연 건수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CSV로 저장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다스로 CSV를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 데이터가 지금 건수가 꽤 많습니다. 2100만 건 넘거든요. 각각의 자료가 지금 한 600만 건 이렇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자료가 큽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얘를 하나로 합치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2100만 건이 좀 넘죠. 그리고 필드 개수는 29개, 컬럼 목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목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연도, 월, 도착 지연 시간, 출발 지연 시간 4개의 필드만 뽑아서 저장을 시켰고요. 헤드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첫 5행만 출력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어떤 그 이제 항공편이 도착 시간이 6분 늦게 도착했고 출발 지연 시간은 2분 빨리 출발했다는 얘기죠. 정확히 출발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개 행은 테일입니다. 그 마지막 거 2008년도 자료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14분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죠. 3분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수를 보니까 아까랑 똑같고, 근데 이게 분석할 때는 중간에 빈 값들이 있으면, 결측값이 있으면 그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NA라는 건 NAN 숫자가 아닌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드랍 NA 하면 지우는 건데, 지우는 것도 필드, 예를 들어서 필드에서 보면 어떤 뭐 일부 필드만 값이 안 들어갔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빠져 있을 수가 있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우에다 any 하게 되면 하나라도, 필드 한 개라도 빈 값이 있으면 그 행은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워서 보니까 건수가 아까에 비교해 봤을 때 약 47만 건 정도가 결측값이 있어서 지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룹 바이라는 게 우리 SQL의 그룹 바이랑 비슷해요. 연도 월별로 합계를 낸 거죠. 합계됐더니 2006년 1월에는 도착 지연 시간 합계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분입니다. 또 출발 지연 시간 합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월별로 쭉 정렬이 된 거고요. 예, 그 결과, 그 데이터를 우리가 CSV로 저장을 시킨 겁니다. result.csv에 값이 들어가 있겠죠. 예, 이거 지웠다 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하니까 CSV가 만들어졌고, 열어볼게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정보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출발 지연 시간 합계, 이건 도착 지연 시간 합계 이렇게 나온 거죠.